인파워먼트 모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에 기초한 개입활동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한부모 자조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자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각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삶의 결정들을 내가 스스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나의 선택과 결정을 억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깨부수고 본질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삶을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파워먼트 실천은 그런 힘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하는 이런 실천을 얘기를 하죠. 산부모들의 자조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숙인들을 우리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빵 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쉼터 주고 이런 시혜나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들이 삶에 대한 혹은 세상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존재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문학 강좌는 보통 철학 강좌라든지 미학에 대한 예술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강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양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숙인도 노숙하는 상태에 있을 뿐이지 그들도 마찬가지의 문화적인 인문학적인 컨텐츠를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현재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이 사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그리고 삶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 인파워먼트 그러니까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노숙인 대상의 다양한 철학, 문학 혹은 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서점에서 얼쇼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2006년 출간된 책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 빈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로 처음 이거를 그러니까 대중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쇼리스라는 분의 희망의 인문학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분이 주도했던 빈민과 노숙인들을 위한 클레멘트 코스 인문학 강좌 운동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이제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에서 그러니까 경희대라든지 이런 각종 대학교들의 그러니까 여러 학과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철학, 문학, 글쓰기, 역사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제공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인문학 강좌의 졸업식을 경희대 캠퍼스에서 학사모 쓰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노숙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을 했던 걸로 저도 오래전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인파워먼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애인 동료 상담과 양성 프로그램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연대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본의 그 노숙인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해서 서로 연대해서 서로를 지키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장애인 동료 상담과 양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 지원과 활동이라고 정신장애인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보면 자조의 성격이 되게 강한 것들이죠. 그래서 인파워먼트 모델에 기초한 개입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시설장, 그 다음에 시설의 종사자 대표, 그 다음에 이용자 대표, 즉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이웃 후원자,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설의 이용자들이 단순히 위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이런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발언권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기를 바라는지를 직접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인파워먼트 모델에 기초한 개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96번 역량 강화 모델의 세 단계는 대발전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화 단계예요. 클라이언트가 랑 사회복지사가 만났어요. 손잡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거 파트너십, 즉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하는 것,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게 필요한 거고 현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목표를 설정한다 혹은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은 대화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야 돼요. 이건 발견 단계예요. 강점을 찾아야 되고요. 자원이나 역량을 찾아야 되고요. 그거를 파악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발견 단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97번. 자, 여기서는 이제 발견 단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죠? 네, 역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능력,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주변 자원에 대해서 이거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걸 발견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는 역량이나 능력과 자원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조직화하고 분석하는 것까지가 발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언제예요? 대화 단계 해야 되는 거고요. 1, 2, 3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달성한 걸 통합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확장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다 발전 단계라고도 하고 발달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보시면은요,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인파워먼트 모델은 대표적인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하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암기할 때는 강력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증상이나 부적응, 역기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역량, 즉 강점 혹은 자원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이 있는 것들을 다 날리고 나면 니은, 리을 아니면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니은이 맞냐 틀냐는 있는 거죠. 자, 니은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역량, 자원을 인정해요. 이게 강점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아요. 니은이 맞으면 답은 자동으로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개입의 객체가 아니고요. 당연히 주체가 돼요.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가 아까 대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99번으로 갈게요.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시만요. 클라이언트의 역량 초점을 두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클라이언트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발전이에요. 대발전입니다. 대화, 발견, 발전 단계죠. 그래서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의 능력을 분석하고 구체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얘네들은 발견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 아까 대화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석하고 난 다음이면 이 모든 내용은 조금 더 적절한 건 발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참여, 자기결정권 중시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전 모델은 요거는 다 키워드 게임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힘, 그쵸? 할 수 있어. 요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겁니다. 요런 걸 키워드로 하는 건 다 임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자, 101번.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은 강점 관점으로 보겠다. 강점 관점은요, 해결 중심 모델하고 역량 강화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자원이나 역량이나 강점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다 역량 강화 모델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02번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클라이언트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역량과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결할 열쇠를 갖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협력적 파트너십 강조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보고 자기결정권 강조합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을 일단 얘는요 강점 관점이에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강점과 능력과 역량과 자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도 틀리는 거고요. 원인을 찾는다는 말도 틀려요. 강점 관점에서는 문제 혹은 원인 그리고 과거 이런 단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 보통 초점을 두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뭐 혹은 인지행동 같은 경우도 얘도 강점 관점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본으로 네가 그러한 것은 네 신념이라든지 인지에 뭔가 오류와 비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요런 거는 이제 맞겠지만 주로는 근데 이제 문제 원인 얘기할 때는 정신분석적인 요런 모델을 얘기할 때 요런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지금만 맞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3번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강점 사정해야 될 거고요. 자원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쵸? 기억 니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촉진적인 개입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뭐뭐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촉진 독려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촉진적인 개입하기도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합류하기는 뭐냐면요. 얘는 가족치료 모델들 중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개입 기법이고요. 대표적인 학자로 살바도르 미누친이라고 하는 가족치료자가 이 개입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별거 없어요. 조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조이닝. 그래서 가족 치료자가 가족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가족 내에 이제 상호작용 속으로 가족 치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족 치료자를 너무 이질감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라.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라포 형성 내지는 초기 신뢰관계 형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치료자가 함부로 초장부터 막 가족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럼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원래 하던 상호작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당분간은 좀 두고 그리고 잘 따라가면서 가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는 따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는 거 모방하기.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치료자는 원래 말이 좀 빠른 사람인데 이 가족들이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되게 느리다면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을 모방하여 나도 말을 천천히 하도록 그래서 어쨌거나 가족이 나를 낯설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라포 형성의 기법을 이제 합류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임파워먼트를 위한 실천 기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예, 그렇고요. 자, 위키 개입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